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월 8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55분이고요. 현재 디센트럴랜드가 0.4% 상승과 함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0.4%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정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이 끄는 로아선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그 외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일정 저점이 다시 한번 깨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동안에도 하락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끄는 로아선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 1월 6일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디센트럴랜드의 이 가상 세계에 땅을 매입을 해서 전자 매장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디센트럴랜드가 굉장히 큰 호재로 반영이 되어서 16% 상승이 나오죠. 자, 그러나 요 당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죠. 1월 7일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때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온 것도 많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도 맞지만 네,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조기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위험 시장, 위험 자산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나와도 크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불편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이 분 생각도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분께서 삼성이 들어가면 세계적인 회사들도 들어갈 거고 NFT 대장주로 거듭나는 이제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재수없게 너가 떨어지는지 뭐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별개인 NFT 코인 대장 샌드박스에서도 교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수급이 더 이제 몰린다는 거죠. 샌드박스에서 디센트럴랜드로 몰리면서 미래가 더 전망이 밝을 거다. 요런 뭐 얘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자, 결과적으로 근데 예상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길 비트코인과 별개로 NFT 코인 대장 뭐 샌드박스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자, NFT 관련해서 당시에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일정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락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때 폭락이 나왔다? 절대 그만큼의 상승을 못 만들어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시 역할을 하는데 증시가 무너지는데 올라가는 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분께서 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삼성 이런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날 완벽히 쭉 흘러버렸죠.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토해냈고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봐도 자, 요때 들어왔던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 다음날 일정 이어졌고 거의 비슷한 대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그와 함께 비슷한 크기의 음봉이 만들어졌죠. 즉 일정 단타 물량으로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과 함께 하락이 나왔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저점이 깨지고 있는 가운데 RSI 포인트도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든 것도 맞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빼고 기술적 반등을 줄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기술적 반등을 주고 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줄 수도 있죠.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자,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 완벽한 M자 패턴이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21선까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4천만 원 초반대까지도 보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긴장이 끄는 로아선 안 되고 아직 여러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안 됐고 생산 물가 지수 발표도 발표가 안 됐고 고용 지수도 발표가 안 됐고 연준의 발표도 없었고 헝다의 악재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조기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악재로서 반영이 될 수 있죠. 악재로서 변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여러 발표가 나올 이런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선뜻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어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센트럴 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주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 디센트럴 랜드도 조금 더 냉정하게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달 동안에 자 300%, 70%, 이 2달 동안만 봐도 거의 400% 가까이 올랐어요. 요 저점을 잡고 갔다면 거의 4, 500% 이상 올랐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여기 매물대를 굉장히 헐겁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도 이탈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 단기 평선 이탈을 했고 이 21선까지 일정 좀 갭이 떠 있죠. 즉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3,000원 초반대 혹은 3,000원 이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재수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많이 낭패를 받고 저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로 많이 데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고 냉정하게 보는 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많이 손실이 났다면 조금 더 손실을 줄이고 조금 더 좋은 평단가를 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일정 냉정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예측, 추측을 하지만 많이들 틀리죠. 맞습니다. 다 똑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고 개인적인 추측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0%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게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한 예상한 부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일어남과 함께 시장이 흘러가는 게 이런 암호화폐,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수들을 다 이겨내고 버텨야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덜 힘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존중하되 일정 냉정함을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정 경험을 좀 쌓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 예측들을 통해서 많이 틀리고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역시도 제가 조금 더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더 단단해져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짧은 골든 크로스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